오늘 공부해 볼 단어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먼저 단항식의 계산에서 지수법칙이라는 걸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수라는 거는 뭐였죠? 우리가 어떤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그것을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 거듭제곱을 사용했죠. 거듭제곱은 밑과 지수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거기서 지수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의 첫 번째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나오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무슨 얘기냐면 밑이 같죠?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의 3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a의 7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증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명. a의 세제곱은 무슨 뜻이에요? a를 3번 곱했다는 뜻이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러면 a의 4제곱은 무슨 뜻이죠? a를 몇 번 곱했다? 4번 곱했다. 그래서 a를 3번 곱한 것과 a를 4번 곱한 것끼리 다시 또 곱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 a를 몇 번 곱하게 돼요? a를 7번 곱하게 되니까 a의 7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헷갈리시는 부분은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할 때 지수끼리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준다. 그래서 지수의 합에 대한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수끼리 곱하는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a의 m제곱에 n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지수끼리 곱하게 됩니다. a의 mn제곱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곱셈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a의 n제곱에 m제곱이다.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x 2제곱의 세제곱이다. 이러면 x의 6제곱이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x 세제곱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증명을 해보면 x제곱을 세제곱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x제곱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제곱이라는 거고요. 방금 첫 번째에서 배운 것처럼 밑이 같은 것끼리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할 수 있죠?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의 6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끼리 곱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지수끼리 곱하는 경우. 세 번째. 지수를 분배하는 경우를 공부해 볼게요. 지수의 분배. a의 x제곱, b의 y제곱 이렇게 곱했는데 여기에 z제곱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z제곱을 x한테도 곱해주고 y한테도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a의 xz제곱, b의 yz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8제곱, B의 3제곱, 이거의 4제곱이다. 그럼 얘는 A의 32제곱, B의 12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수의 분배입니다. 이렇게 지수법칙 3가지를 공부해 봤고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지수법칙 4번째. 지금 우리는 지수끼리 더해보고 지수끼리 곱해보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지수끼리 빼보는 지수의 뺄셈을 공부해 볼 겁니다. 지수의 뺄셈을 공부해 볼 건데 아까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죠. 그러면 어떨 때 지수끼리 빼는 것일까요? 그렇죠. 요 곱셈이 아니고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눌 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눌 때 지수끼리 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케이스가 3가지로 나뉩니다. 자, m이 m보다 클 때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크면 지수끼리 바로 빼주시면 돼요. m 빼기 n A의 m 빼기 n제곱. 그래서 예를 들면 x의 8제곱 나누기 x의 5제곱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크죠?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눴으니까 x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눌 건데 지수가 서로 같아요. 지수가 서로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x의 7제곱 나누기 x의 7제곱 이런 얘기죠. x의 7제곱과 x의 7제곱은 서로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수의 나눗셈에서도 2 나누기 2는 얼마죠? 1이죠. 1 나누기 1은 얼마죠? 1이죠. 같은 것끼리 나눴기 때문에 결과가 1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재밌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공부하시지만 지금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누면 지수끼리 뺄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도 원래는 A의 m 빼기 n일 건데 그러면 m과 n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m 빼기 n을 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0이 나오겠죠. 그럼 A의 0제곱이 되겠네요. A의 0제곱이 뭐다? 1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는 또 배워요. 어떤 것의 0제곱은 1이다. 이걸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알아두시면은 중학교 때 이제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남았죠?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눴는데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작을 때가 남았습니다. 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지수가 뒤에 게 크죠? 그래서 m 빼기 n이 아니고 n에서 m을 빼주세요. n에서 m을 빼줄 건데 그거의 역수가 됩니다. 역수. 요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x의 6제곱 나누기 x의 9제곱 했다. 그러면
9 빼기 6을 하면 3이잖아요. x 세제곱에 x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유용한 걸 알려드리면 요것도 이제 미리 알고서 써먹으시면 되게 좋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방금 x 6제곱 나누기 x 9제곱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x의 6 빼기 9제곱이어서 x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뭐였어요 지금?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뭐냐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분의 1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계산할 때 이런 사실과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계산할 때 좀 편하세요. 이걸 알지 못하는 학생들보다 좀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지수 법칙을 공부해 봤습니다.